50년 만에 찾아온 첫사랑의 마지막 선물. 시한부 그가 남긴 200억의 비밀전은 올해 69살 박미숙이라고 합니다. 50년 전 제가 사랑했던 남자가 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저한테 200억 원을 남겼습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저도 아직 믿기지 않습니다. 제 통장에 찍힌 200억일 257만 원이라는 숫자를 100번도 넘게 확인했지만 여전히 꿈만 같습니다. 50년 전 저는 20살이었습니다. 서울의 작은 양장점에서 시다로 일하던 가난한 시골 처녀였죠. 그때 만난 남자가 바로 강민우였습니다. 그는 22살 서울대 경제학과 학생이었어요. 부잣집 도련님이었죠. 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운명처럼 만났습니다. 1975년 5월 어느 날 양장점 주인 마님이 민우 씨 어머니였습니다. 민우 씨가 어머니 심부름으로 가끔 가게에 오곤 했어요. 처음 본 순간부터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키 크고 안경 쓴 모습이 너무 멋있었거든요. 저기 혹시 2천으로 치마 만들 수 있나요? 그가 처음 건넨 말이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대답했죠. 네, 가능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민우 씨는 그 뒤로도 자주 가게에 왔어요. 처음엔 어머니 심부름이라고 했지만 나중엔 그냥 저를 보러 오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가게가 한가한 시간에 몰래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숙 씨, 꿈이 뭐예요? 저요?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요. 행복이 뭔데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평범하게 사는 거요. 민우 씨는요? 저는 사업가가 되고 싶어요. 큰 회사 만들어서 미숙 씨 같은 사람들한테 일자리 주는 거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이 사람이 제 운명이라는 걸요. 우리는 6개월 동안 몰래 만났습니다. 민우 씨 부모님이 알면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거든요. 부잣집 도련님과 가난한 양장점 시다의 사랑은 드라마에서나 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남산 산책로를 걸으며 손을 잡고 명동 다방에서 커피 한 잔 나눠 마시고 서울역 광장에서 미래를 꿈꾸던 그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순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우 씨가 말했습니다. 미숙아, 나랑 결혼하자. 네? 진심이야. 부모님 설득할 수 있어. 조금만 기다려줘. 저는 눈물이 났어요. 너무 행복해서요. 민우 씨, 정말요? 그럼 내가 언제 거짓말했어? 1년만 기다려. 내가 졸업하고 취직하면 바로 결혼하자. 그게 1975년 11월이었습니다. 그리고 1976년 1월 민우 씨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부터 가게에도 안 오고 전화도 안 받고 편지도 답장이 없었어요.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민우 씨 집에 찾아갔더니 집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도련님은 미국으로 유학하셨습니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한 달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울기만 했어요. 양장점 마님이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우 씨 어머니가 가게에 오셨어요. 미숙 씨, 잠깐 나와보세요. 밖에서 민우 씨 어머니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거 받고 민우 앞에서 사라지세요. 봉투 안에는 1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1976년에 100만 원이면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을 던져버렸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민우 씨가 필요한 거예요. 너 같은 애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다고? 꿈깨 민우는 이미 약혼녀가 있어 미국에서 결혼할 거야. 거짓말이에요. 민우 씨가 저한테 결혼하자고 했어요. 애가 철없어서 한 말이야. 진심으로 받아들였어?
너희는 애초에 안 어울리는 사이야. 그 말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민우 씨 어머니는 돈을 다시 제 손에 쥐어주고 갔습니다. 저는 그 돈을 들고 하염없이 울었어요. 제 사랑이 이렇게 초라하게 끝나다니요. 그 뒤로 저는 민우 씨 소식을 일절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5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1978년에 동네 소개로 만난 남자와 결혼했어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민우 씨처럼 제 가슴을 뛰게 하는 사람은 아니었죠.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아 키우며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지금은 혼자 작은 아파트에서 연금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가끔 민우 씨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행복할까? 저를 기억이나 할까? 그런데 3개월 전 제 인생이 다시 뒤집어졌습니다.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여니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박미숙 여사님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 김정훈입니다. 강민우 회장님 건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민우 씨요? 네. 강민우 회장님께서 여사님을 찾고 계십니다. 변호사는 명함과 함께 편지 한 통을 건넸어요. 회장님께서 직접 쓰신 편지입니다. 읽어보시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가 간 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미수가 나야, 민우야. 50년 만에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될 줄 몰랐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네가 나를 아직도 기억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기억한다면 증오하고 있을 거야. 당연해. 내가 너를 버렸으니까. 하지만 진실을 말하고 싶어. 나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1976년 1월 아버지가 내 앞에 2가지 선택지를 주셨어. 하나는 미국 유학을 가고 집안이 정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 다른 하나는 너와 결혼하고 집안과 완전히 인연을 끊는 것. 난 너를 선택하려 했어. 진심이야.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 네가 미숙이랑 결혼하면 양장점 마님과 그 가족 전부 거리로 내쫓겠다. 미숙이 부모님이 사는 시골집도 빼앗겠다. 미숙아, 나는 겁쟁이였어. 네 가족까지 망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도망쳤어. 미국으로 가면서 매일 울었어. 너를 배신한 나 자신이 너무 비겁했어. 미국에서 집안이 정한 여자와 결혼했지만 단 하루도 행복한 날이 없었어. 아내에게 미안하지만 내 마음속엔 항상 네가 있었어. 사업은 성공했어.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아 글로벌 기업으로 키웠지. 재산도 많이 모았어. 하지만 뭐가 중요해? 네가 없는 인생은 의미가 없었어. 그리고 3개월 전 의사가 말했어. 췌장암 사기. 남은 시간이 6개월이라고. 미수가, 나 죽기 전에 너를 꼭 만나고 싶어. 50년 전 그 약속 아직도 지킬 수 있을까? 담당 변호사한테 연락해줘. 제발. 영원히 너를 사랑하는 민우가. 저는 편지를 읽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50년 만에 알게 된 진실이었습니다. 민우 씨는 저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저를 지키려고 떠난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 느껴보신 적 있나요? 50년 동안 증오했던 사람이 사실은 나를 사랑했다는 걸 알게 되는 기분이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들려주세요. 저는 그날 밤잠을 못 잤습니다. 민우 씨를 만나야 할까? 50년이 흐른 지금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고 저도 과부가 됐지만 민우 씨의 삶에 들어갈 자격이 있을까?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우 씨를 만나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차를 보내줬어요. 강남의 한 고급 병원이었습니다. VIP 병동 특실. 제가 평생 들어가 본 적 없는 그런 곳이었죠. 문을 열자 침대에 누운 남자가 보였습니다. 50년 만에 본 강민우였습니다. 머리는 백발이 되었고 얼굴은 수척해졌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제가 기억하던 그 사람이었어요. 미수가.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우 씨. 저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민우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주름투성이에 두 손이 마주 잡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있어? 나 때문에 네 인생이, 민우 씨 인생도 힘들었잖아요. 민우 씨가 웃었어요. 눈물 범벅이 든 얼굴로요. 그래도 널 다시 봐서 다행이야.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어서. 우리는 그날 밤새 이야기했습니다. 50년 동안의 공백을 채우듯 서로의 인생을 나눴어요. 민우 씨는 미국에서 사업을 키웠고 아들 둘을 낳았대요. 부인과는 형식적인 관계였고 10년 전에 이혼했답니다. 미수가. 내가 평생 후회한 건 딱 하나야. 너를 지키지 못한 거. 민우 씨,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의사가 3개월이라고 했거든. 그래서 네게 부탁이 있어. 그때 민우 씨가 서류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유언장이야. 전 재산을 네게 남기고 싶어. 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래요? 아들들이 있잖아요. 아들들한테는 이미 충분히 줬어. 미국에 각자 회사 하나씩 물려줬고 재산도 나눠줬어. 하지만 한국에 있는 내 재산은 네게 주고 싶어. 얼마나 되는데요? 민우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200억 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200억이요? 부동산, 주식, 예금 다 합쳐서. 미수가. 이건 내가 네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안 돼요. 저는 그런 돈 받을 수 없어요. 민우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수가. 제발. 내 마지막 소원이야. 너한테 빚진 50년을 이렇게라도 갚고 싶어. 하지만 너는 나 때문에 행복하지 못했어. 첫사랑을 배신당했고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았잖아. 나는 그게 너무 미안해. 민우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이 돈으로 네가 하고 싶었던 거 다 해.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손주들한테도 해주고. 그게 내 마지막 바람이야.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 뒤로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민우 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마치 5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우리는 손을 잡고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은 그냥 침묵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민우 씨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어요. 2개월 뒤에는 거의 움직일 수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민우 씨가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미수가, 나랑 결혼해 줄래? 네? 법적인 결혼 말고 그냥 우리끼리 50년 전에 못했던 결혼식을 지금이라도 하고 싶어.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민우 씨. 우리는 병실에서 작은 결혼식을 했습니다. 변호사와 간호사 2명이 증인이었어요. 목사님이 오셔서 간단한 예식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강민우, 박미숙을 사랑하고 아끼며 평생 함께하기를 약속합니까? 약속합니다. 박미숙, 강민우를 사랑하고 아끼며 평생 함께하기를 약속합니까? 약속합니다. 우리는 69살과 71살에 결혼했습니다. 민우 씨가 제 손에 반지를 끼워줬어요. 수십억짜리 다이아몬드 반지였지만
저에게는 50년 전의 약속이 담긴 반지였습니다. 미수가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민우 씨. 우리는 입맞춤을 했습니다. 69살과 71살의 키스. 주름진 입술의 키스였지만 그 어떤 키스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민우 씨가 눈을 감았습니다. 제 손을 잡은 채로요. 미수가 고마워. 다음 생에도 너를.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는 민우 씨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미국에서 온 아들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누군지 의아해했지만 변호사가 설명하자 두 사람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평생 당신을 사랑하셨다는 거 저희도 알고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는 가끔 술 드시면 당신 이야기를 하셨어요. 미숙이가 내 진짜 사랑이었다고요. 그 말에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변호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여사님, 회장님의 유언 집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서류에 사인해 주시면 됩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일주일이면 모든 재산이 여사님 명의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뒤 제 통장에 200억 원이 입금됐습니다. 200억 257만 원, 던 민우 씨가 50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보며 울었어요. 이게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 자식들이 알게 된 겁니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200억 받았다는 게 사실이에요? 대박. 엄마, 우리 이제 부자네. 강남에 집 사요. 저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딸도 전화했어요. 엄마, 나한테 10억만 줘. 남편이 사업한다고 그래. 그래. 자식들이 갑자기 매일 전화하고 집에 찾아왔어요. 평소엔 한 달에 한 번도 안 오던 애들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민우 씨가 왜 자식들한테 전 재산을 안 준 건지요. 돈은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가족조차도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과 딸을 불러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한테 각각 5억씩 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이 돈으로 절대 사치하지 마. 아들은 아이들 교육비로 쓰고 딸은 남편 사업에 투자하되 계획서를 나한테 보여줘. 그리고 나머지 190억은 내가 쓸 거야. 아들이 황당해했습니다. 엄마가 190억을 어디다 써요? 내 인생 살 거야. 민우 씨가 나한테 마지막으로 준 선물이니까. 저는 그날 이후 제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민우 씨와 가지 못했던 여행을 갔어요.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뉴욕. 민우 씨가 언젠가 함께 가자고 했던 모든 곳을요. 혼자 갔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민우 씨가 함께하는 것 같았거든요. 두 번째로 양장점을 다시 열었어요. 50년 전 민우 씨와 처음 만난 그 양장점과 똑같은 가게를요. 젊은 디자이너들을 고용해서 현대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젊은 연인들을 보면 민우 씨가 생각납니다. 세 번째로 장학재단을 만들었어요. 이름은 민우 미숙 장학재단. 가난하지만 꿈이 있는 학생들을 지원합니다. 민우 씨와 제가 못 이룬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루어지길 바라면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전하고 싶어요.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요. 50년이 흘러도 주름이 생겨도 머리가 백발이 되어도 진짜 사랑은 그대로라는 걸요. 민우 씨는 제게 200억을 남겼지만 진짜 선물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선물은 너를 평생 사랑했다는 그 한마디였어요. 그런데 한 달 전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민우 씨 미국 집을 정리하던 아들이
저한테 상자 하나를 보냈어요. 어머니, 아버지 방에서 이걸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상자를 열자 편지 뭉치와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편지는 50년 동안 민우 씨가 저한테 쓴 편지였습니다. 단 한 통도 보내지 않았지만 매년 제 생일마다 쓴 편지들이었어요. 미수가, 오늘 네 생일이야. 28살 생일 축하해. 너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행복할까? 나는 매일 네 생각을 해. 미수가, 35살 생일 축하해. 오늘 사업 계약 성사됐어. 너한테 말하고 싶었어. 너라면 자랑스러워했을 텐데. 미수가, 50살 생일 축하해. 나도 52살이 됐어. 우리 늙었네. 그래도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야. 50통의 편지였습니다. 50년 동안 단 한 해도 빠짐없이 쓴 편지. 저는 편지를 읽으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민우 씨는 저를 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1975년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남산에서, 명동에서, 서울역에서 찍은 사진들. 민우 씨는 50년 동안 그 사진들을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미수가, 다음 생에는 꼭 함께하자. 이번 생은 내가 너무 비겁했어.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200억이 아무리 많아도 민우 씨의 사랑보다 귀한 건 없다는 걸요. 현재 저는 행복합니다. 69살,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아요. 민우 씨가 남긴 사랑이 제 곁에 있으니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민우 씨 사진에 말할 겁니다. 민우 씨, 오늘도 좋은 하루예요. 당신 덕분에 저는 행복해요. 양장점에서 일하고, 장학재단 운영하고, 가끔 여행도 가요. 민우 씨와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씩 이루고 있습니다. 자식들도 변했어요. 처음엔 돈에 눈이 멀었지만 제가 어떻게 돈을 쓰는지 보면서 깨달은 것 같아요. 아들이 최근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처음에 돈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의미 있게 쓰는 거 보니까 부끄러웠어요. 딸도 장학재단 일을 돕겠다고 나섰어요. 가족이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저 자신입니다. 50년 동안 저는 배신당한 여자였어요. 첫사랑에게 버림받은 불행한 여자였죠.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저는 배신당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50년 동안 한 남자의 마음속에서 살아있었던 거예요. 민우 씨는 저를 잊지 않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사랑했어요. 그게 200억보다 더 값진 선물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첫사랑 아직 기억하시나요? 그 사람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민우 씨처럼 누군가를 평생 마음속에 품고 사는 분이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첫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는 69살에 첫사랑과 재회하고 200억을 받았지만 진짜로 얻은 건 사랑받았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게 제 인생 최고의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한 달 전 양장점에 젊은 커플이 왔어요. 여자는 가난한 대학생이었고 남자는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마치 50년 전 저와 민우 씨 같았어요.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면 포기하지 마세요. 돈도, 집안도, 주변 사람들 말도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끝까지 지키세요. 그 여자가 물었어요. 하지만 현실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50년 뒤에 후회하지 말고요. 저는 그들에게 결혼 자금으로 0만 원을 줬습니다. 민우 씨가 저한테 주지 못한 기회를 그들에게 주고 싶었거든요. 두 사람은 울면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할머니, 저희 꼭 행복하게 살게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울었습니다. 민우 씨, 보고 있죠?
우리가 못 이룬 사랑을 다른 사람들이 이루고 있어요. 당신이 남긴 200억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사랑의 씨앗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저는 양장점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젊은 연인들이 손잡고 지나갑니다. 50년 전 저와 민우 씨처럼요. 제 손에는 민우 씨가 끼워준 반지가 있고 가슴 속에는 50년간의 사랑이 살아 있습니다. 200억보다 값진 건 사랑입니다. 그걸 깨닫는데 50년이 걸렸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민우 씨, 고맙고 사랑해요. 다음 생에는 꼭 처음부터 함께해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첫사랑과 재회하신 분, 시한부 사랑을 경험하신 분, 예기치 못한 유산을 받으신 분,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사연이 다음 영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에는 또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까요? 기대해 주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영상으로 올린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놀랍게도 조회수 150만을 넘었고 댓글이 3만 개 이상 달렸어요. 그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댓글이 있었습니다. 저도 40년 전 첫사랑을 잊지 못하고 살았어요. 이 영상 보고 용기 내서 찾아봤더니 그 사람도 저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다음 달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울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줬다는 게 너무 기뻤거든요. 또 다른 댓글도 있었어요. 저는 부모님 반대로 헤어진 첫사랑이 있어요. 20년이 지났는데도 잊히지 않아요. 이 영상 보고 다시 연락해볼 용기가 생겼어요. 민우 씨, 보고 있나요? 당신의 사랑이 저뿐만 아니라 수만 명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200억보다 더 큰 가치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민우 씨의 미국 아들이 한국에 왔어요. 어머니, 아버지 기일이 다가와서 왔습니다. 그리고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 아버지가 남긴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그 일기장에는 50년간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민우 씨가 저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적혀 있었어요. 오늘도 미숙이 생각이 났다. 지금쯤 밥은 먹었을까? 행복할까? 사업 성공했지만 의미가 없다. 미숙이와 함께였으면 훨씬 행복했을 텐데.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남자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50년간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읽으며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민우 씨는 단 하루도 저를 잊은 적이 없었다는 걸요. 현재 저는 70살이 됐습니다. 민우 씨가 떠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매일 그 사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50년 만에 다시 만나서 사랑을 확인하고 함께 결혼식을 올렸으니까요. 그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압니다. 민우미숙 장학재단은 지금까지 500명의 학생을 도왔어요. 양장점은 젊은 디자이너들의 꿈의 공간이 됐고요. 그리고 저는 매일 행복합니다. 민우 씨가 남긴 200억은 이제 50억 정도 남았어요. 나머지는 의미 있는 곳에 다 썼습니다. 하지만 전혀 아깝지 않아요. 돈은 쓰는 방법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첫사랑을 잊지 못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하는 건 아름다운 거예요. 50년이 지나도 주름이 생겨도 머리가 백발이 되어도 진짜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첫사랑이 있다면 용기 내보세요. 혹시 알아요? 그 사람도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을지요? 댓글로 여러분의 첫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비슷한 사연이 있으시면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영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는 또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까요? 기대해 주세요. 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픽션입니다. 등장인물과 배경은 모두 가명 및 허구임을 밝힙니다. 여러분의 첫사랑 이야기를 기다립니다.